안녕하세요. 스포츠고니의 김민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11호 후에 예정된 K리그 일부 3경기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준비했던 경기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면서 3경기 모두 조합에 실패하고 말아 급하게 준비한 조합이며 어제보다 나은 선택지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되는 경기들이라 한 번 더 도전하게 되었으니 어제의 분석에 실망하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전하면서 승부식 31회차 K리그 3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분석이 마음에 드신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대전 시티즌의 2라운드 맞대결입니다. 홈팀 제주는 지난 시즌 막바지 이어진 무승의 흐름은 김학범 감독까지 이어졌습니다. 강원원정에서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실점을 허용했고 43분 이탈로의 득점으로 무승부를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현재 대전의 짜임새를 보았을 때 분명 부담스러운 대결 구도라 생각되었는데요. 최근 선발로 나서는 박주승과 조나탄은 일선에서 딱히 유려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고 11개의 슈팅 속 단 2개의 슈팅만을 시도하며 최전방에서의 날카로움을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대전의 3, 4선의 조직을 물리적으로 분쇄할 수 있을 만한 툴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기본적으로 수적 기반을 바탕으로 중원 잠식을 꾀하려 할 가능성도 있는데 역습 상황에서는 꽤나 치명적인 악재를 야기할 수도 있기에 홈이라는 이점을 살릴 만한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제주입니다. 원정팀 대전은 지난 시즌 제주 원정에서 승리를 기점으로 원정팀의 무덤 전북마저 무승부로 마무리를 지으며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 않는 건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번 제주전은 어쩌면 반갑게도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수비지향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대전은 홍정훈과 아론 그리고 이정택으로 구성된 수비라인의 활약이 돋보였고 이 3명의 선수는 15개의 클리어링과 3개의 인터셉트, 14개의 슈팅 차단을 기록하는 등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며 맹공을 퍼붓는 전북을 잘 막아냈습니다. 반면 공격진의 능력은 다소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득점을 기록한 구택이 있지만 지난 시즌 3경기밖에 나서지 못해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레안드로도 시즌 중반부터 영향력이 줄어 도움왕도 놓쳐버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대전의 공격진이 제주의 수비진을 공략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양측 모두 수비 조직의 짜임새에 많은 것을 의지하는 전력들입니다. 대량 득점 구도보다는 한 골차의 성과로 성패가 양분될 가능성이 있고 안정적인 배팅감이라 보기는 어려운 매치였으며 고배당을 노리는 분들께 한한 접근이 필요시되는 경기이며 무수우바 핸디캡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경기이며 기본적으로는 무승부와 저득점의 선택지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서울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무승의 흐름이 김기동 감독이 왔음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원을 기점으로 제주와 수원 삼성 그리고 대전을 거쳐 지난 광주FC 원정까지 패배하면서 서울은 수비 불안과 득점력 빈곤에 놓였습니다. 무언가 애매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서울인데 패스 성공은 496개 중 413개를 성공했고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도 69개를 기록하며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정작 중요했던 슈팅은 10개 중 단 3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광주에 비해 수비적인 지표도 부족했었고 포항 시절 화끈한 공격과 끈끈한 수비를 구사했던 김기동 감독의 색채가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감독의 전술을 잘 이행할 선수는 그 시절 손발을 맞췄던 팔로세비치와 일류첸코, 임상엽과 권한규 그리고 강상우인데 이들이 지난 시즌에 부침을 딛고 부활에 성공한다면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인천을 잡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그럼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는 서울입니다. 원정팀 인천은 생존왕 타이틀을 떼는데 성공했지만 공식전 2연패는 뼈아픈 상황입니다. 특히나 무승부라도 챙길 수 있었던 수원FC전 후반 99분 윤빛가람에게 내어준 PK를 이승우가 마무리하며 패배를 기록해야 했는데요. 수비지향적으로 나온 수원을 4-1로 가둬놓고 두드리는 양상을 보여주었지만 현재 축구는 점유율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줬고 공격의 핵심이라 부를 수 있는 무고사는 3개의 슈팅 중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경기 전반에 걸쳐 날카로운 느낌을 주지는 못했고 지난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제르소도 공간이 막히자 드리블 성공이 0회에 그칠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는 서울을 상대로 인천이 효과적인 공격을 펼쳐 서울의 수비진을 뚫어낼 수 있을지에 의문부호를 달게 된 상황이라 볼 수 있었고 가진 툴이 워낙 부족한 인천이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서울의 승리와 저득점을 채택해보면서 핸디캡 무승부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었는데요. 경인더비의 특성상 많은 득점이 터지기보단 한 골차 내지는 두 골차의 경기로 압도하면서 승리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인천의 핵심 미드필더인 김도혁, 신진호와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델브리지도 빠진다면 중원 싸움에서 인천이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을 잘 공략한다면 서울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광주FC와 강원FC의 맞대결입니다. 광주는 이쯤 되면 더 이상 다크호스가 아니라 진정한 강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상위 스플릿에서 부진을 떨쳐내는 성과를 보였고,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여 2대0으로 제압하며 1라운드 중 유일하게 다득점으로 경기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주된 선결과제로 보였던 이순민의 이탈도 현 시점에서는 딱히 큰 치명타는 아니라고 보여졌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새로이 영입한 가브리엘의 활약상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비진을 상대로 3번의 드리블을 성공시켰고 하나의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 데뷔골을 터뜨린 가브리엘인데요. 또한 중원을 두텁게 만드는 강원의 윤정환 감독의 선술상 측면이 허술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를 가브리엘의 돌파력을 앞세워 측면을 흔들어 승부를 볼 공산이 크며, 이를 막지 못한다면 결국 승기는 광주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원정팀 강원은 최근 5경기 흐름만 놓고 본다면 쉽게 지지 않는 팀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하위 스플릿에서 강등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나온 경기력이었기에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강원은 지난 시즌 38전 6승 16무 16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윤정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19경기에서 총 6차례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후반에 들어가기만 하면 실점을 허용해 5무 1패로 승점 쌓기에 실패했고, 이러한 점은 지난 1라운드 제주전에서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실점을 허용해서 무승부를 거두기며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전방의 이상현과 가브리엘이 15개의 슈팅 중 7개의 슈팅을 시도해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경기 시간은 무려 103분이라는 긴 시간이었기에 효과적인 공격을 펼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으며, 더군다나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광주를 상대로 이러한 두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칠지도 의문이 남아있는 강원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광주의 승리 쪽 접근이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광주가 승리를 많이 거뒀고 다득점 경기도 종종 있었지만 대체로 2점차 승리가 대다수였고, 강원도 무승부를 거두거나 패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팀이 아닙니다. 이에 큰 점수차로 경기가 마무리되기보단 2골차 내지는 1골차의 승부로 홈팀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와 저득점을 우선적으로 채택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준비한 분석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분석을 토대로 한 최종적인 승부식 조합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경기들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댓글에 링크를 통해 경기 분석 문의 주시면 해외 축구 정보 공유방으로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꼭 오셔서 추가적인 정보와 조합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